네, 소연씨 배우계실 소연쌤입니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공 과목 중에서 영어하기 예사강 음운론 저랑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운론도 음성학과 마찬가지로 오늘 앞부분, 다음 주 뒷부분 1, 2 이렇게 나눠서 학습합니다. 음성, 학과, 음운론의 연구 대상의 차이점을 알고 영어의 음소 배열 제약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소 대립상, 이음, 상보적 분포의 특성을 알고 음소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오늘 학습의 목적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최소 대립상, 이음, 상보적 분포 요 세 가지로만 나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학습 목표는 음소의 개념을 적절한 이해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의 음소 배열 제약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최소 대립상이란 게 뭐야? 그리고 음소가 뭐야? 그리고 최소 대립상과 음소의 관계를 좀 파악하고 음소와 이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음이 보이는 상보적 분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게 목표입니다. 시험에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죠? 상보적 분포가 뭔지, 최소 대립상이 뭔지, 음소가 뭔지, 이음이 뭔지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물론 깊게 학습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네, 우리는 영어학자가 될 게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만 기말 시험에 잘 점수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음성학과 음운론입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가 음성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포네틱스라고 해서 개별 말소리의 좋은 방식을 배웠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좋은 방식, 그다음에 좋은 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소리의 물리적인 특징, 개별 말소리의 인식 과정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음운론은요, 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말소리의 배열 방식을 배울 겁니다. 개별 말소리와 주위의 다른 소리와의 상호작용도, 그다음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소리 패턴, 머릿속에 심리적인 말소리, 이게 뭐야? 이 뭐야? 이 뭐지? 조금 조금씩 학습해보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음소 배열 제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소, 어, 음소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는, 어, 그, 그 하나의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와 뜻을 얘기합니다. 게요. 한 언어에서 특정 말소리의 조합은 허용되지만 다른 말소리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Phonotactic constraint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소리와 관련된 제약이에요. 그리고 모국어 중에서 어, 모국어 중에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허용하는 음절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V는 뭘 말할까요? 모, 바울, 그쵸, 네. 바울입니다. 그다음에 C는 자음, 네, consonant 자음이에요. 이렇게요. 음절 구조, 보통 음절은 우리 모음의 음절을 가지고 있죠. 이게요. 마울이 하나인 경우 단어, 어, 모음이죠. 그다음에 마울과 컨소넌트가 있습니다. on이죠. 그다음에 마울과 컨소넌트 두 개가 있어요. ask,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A가 모음이고, S 자음이고, K 자음이죠. 그다음에 또 볼게요. 어, 모음과 자음 세 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A가 모음이고, 근데 여기 뭐 S, K, E, 이거 모음 아니야?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음성학과 음운론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소리, 발음? 영어 스펠링이 아니라 소리죠. 소리, 네. 맞습니다. 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asked, sked 발음할 때 에 빨고는 sked 이렇게 세 개가 자음 소리가 나죠. sked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이는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asked 할 때 sked 이 발음되는 이 자음이 세 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가 허용하는 음절 구조래요. 혹은
잠잠, 잠몽. 그래서 러. 이거 뭐야? 여기 W가 있잖아. 아니죠? 발음 기호. 로, 발음되는 게 중요하니까 러. 어, 로, 점, 그러니까 잠이죠. 그다음에 run 할 때도 run.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돼요. 중요하지.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이거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렇게 되고 있다. 봤더니 볼게요. 어, 자음이 네 개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초음과 말음에? 아니야. 없죠? 아까 최대, 네. 최대, 이 초음이라고 네. 하면 음절 앞에 있는 거 앞에 있으니까 초음이라고, 음절 뒤에 있는 거 우리가 말음이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아, 네 개는 없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한 개의 자음이 초음을 구성하는 경우, 즉, 응은 초음으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자음은 자유롭게 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단어들이 있다.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의 자음이 초음을 구성하는 경우, 세 개의 자음이 초음을 구성하는 경우, 아까 어디 있었죠? 세 개의 자음이. 여기. 이게 초음이죠? 그다음에 요게 말음이죠? 그래서, 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걸 찝어드리는 거예요. 세 개의 자음이 초음을 구성하는 경우예요. 스플래시 했을 때, 스플래시 할 때, 이게 지금 자음이죠. 그렇죠. 그럴 때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자음, S, 초음, 자음. S로 시작하죠. 이게 초음이잖아요. 이 세 개가 초음이에요. 스프, 그래서 여기서 시, 스폴. S로 시작하죠. 여기도 볼게요. 스투, 할 때 여기도 스투, 뭐로 시작합니까? S로 시작하는 ST,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SC, 볼게요. 스컬럽. 여기 또 S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S로 시작하고 보통 무성폐쇄음 또는 유율하음으로 되는구나. 무성폐쇄음이란 푸트죠. 푸트. 그래서 세 개의 자음의 촌을 구성하는 경우는 이렇게 S로 시작하더라. 그리고 뒤에 구성폐쇄음이라고 하는 푸, 트, 크가 나오고 그 뒤에는 유음 또는 하름이 나오더라. 어? 이렇게 생기더라. 유음하고 하름 되더라. 스플래시, 스프링, 스프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지금 초음을 확인해 봤고요. 말음이 될 수 있는 자음들의 조합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요. 경우에 따라서 네 개의 자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말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의 말을 이루기도 해요. 보겠습니다. 이게 해금이겠죠? 이렇게. 여기 초음은 두 개네요. 우. 그다음에 얘는 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발음을 할 때는 요렇게. 그래서 12, 12, 12 요렇게 발음이 되더라. 12, 네. 그다음에 instinct 했을 때도 이렇게요. 요게 여기가 extinct, 해금이고 뒤에 볼게요. 응, 그래서 instinct 이렇게 결함해서 하나의 말음을 이루기도 하더라. 그래요. 그다음에 우열한 공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얘는 중요도가 별 2개 정도. 아직 별 3개짜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소 배열 제약을 모두 지키지만 음소 배열이라고 하는 건 라고 지금 말하는 이런 거죠. 영어라는 단어를 영어라는 언어를 막 봤더니 S 뒤에 P가 오거나 T가 오거나 K가 오면 유음하고 하름밖에 올 수가 없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음소 배열 제약인 거죠. S 뒤에 P 다음에 P 다음에 F가 오거나 뭐 Q가 오거나 이런 단어는 없더라. S 다음에 P 다음에는 이렇게 화름과 유음이 오더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음소 배열 제약인데요. 음소 배열 제약을 모두 지키지만 어휘가 아닌 말소리의 결합도 있대요. 이런 거 볼게요.
뭐야? S 다음에 프 무성 발음 오고 그 다음에 활음과 유음이 온다고 그랬죠. 이게 규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규칙 왜 활음과 유음이 왔어요? 근데 얘는 음소 배열 제약을 모두 지키지만 존재하지 않은 어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음소 배열 제약을 다 지켰지만 이렇게 존재하지 않은 어휘도 나오는구나. 이걸 그냥 우연한 공백이라고 하자 우리. 악산탈 그냥 우연한 공백이라고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음소와 이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별표 3개. 음소와 이음. 요건 또 알고 계셔야지 2학기 때 영어 발음의 원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때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소와 이음이 뭔지 보겠습니다. 심리적 말소리와 물리적 말소리를 구분해보자. 밀과 오리의 여기 리을은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된대요. 밀, 오리. 각 어휘에 사용된 리을은 다른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말하고 밀이죠. 밀의 르는요, 혀끝이 밀, 다 떨어지지 않은 채로 발음이 돼서 영어의 어가 비슷합니다. 밀, 그래서 오리. 네. 아, 밀, 근데 오리, 그렇죠. 오리의 리는요, 오리 할 때 오리가 리 할 오리. 때 혀가 여기 끝치경에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붙었다가 떨어지죠, 오리. 오리. 오, 하지 올 이렇게 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오리. 그쵸? 음, 그쵸? 똑같은 리을이지만 얘는 리을하고 해서 밀, 치경이 다 있지만 얘는 혀끝이 치경이 다 있으면 이 리를 발음할 수가 없죠. 오리, 오리 할 때 떨어지지 않아요. 한번 밀, 해볼까요? 네, 오리. 오리, 그쵸? 밀, 밀, 오리. 다 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똑같은 리을이지만 발음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조음점도 다르더라. 그래서 오리의 리는요. 얘는 L과 같이 발음되지만 얘는 라이더의 얼처럼 발음이 되더래요. 그래서 음, 음소를 보겠습니다. 포님이라고 하는데 우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소리를 포님이라고 해요. 사선 요렇게 넣어서 표시를 합니다. 이음이라고 하는 건 볼게요. 이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소의 물리적인 말소리래요. 음소의 물리적인 말소리. 아까 음소 우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소리래요. 이 리을 같은 거죠. 지금 리을 같은 거. 이제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리을이 우리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리을. 그런데 얘가 요때는 르라고 발음되고 이때는 R처럼 발음되니까 밀의 리을과 오리의 리을은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하나가 다 음소인데 발음되는 방법은 다르죠. 네. 그래서 물리적인 말소리가 다른 거죠. 이걸 우리가 알로폰, 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격가로 속에 넣어서 표시하면 돼요. 볼게요. 아까 리을 할 때 리을이요. 얘는 음소죠? 이렇게 슬래시 사이 드니까. 근데 얘가 어떨 때는 이렇게 발음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발음된대요. 밀, 길, 들, 생활할 때 이렇게 밀, 김, 돌, 생활, 이렇게 됐는데 얘는 다 리, 아래, 바람. 음, 이때는 위, 아래, 이거는 얘가 혀끝이 치기에 붙은 상태로 발음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얼처럼 발음되죠. 음소 모양은 이런데 물리적으로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물리적인 말소리가 살짝 다르다라는 뜻인 거죠.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영어를 공부하니까 이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음소는요, 음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소리입니다. 별표 3개 시험에 나옴. 요거. 음소 차이. 이 음소와 이음을 알았으면, 음소와 이음을 알았으면 이제 음소라는 거는, 음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 말소리다. 음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 말소리는 뭡니까? 라고 해서 시험에 항상 나와요. 우선 그러려면 이걸 풀려면 음소와 이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소.
립, 씹, 맞아요. 립, 씹. 해금과 마름은 동일하지만 초음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초음. 얘는 얘는 쓰잖아요. 해금과 마름은 같은데 얘가 어때요? 립과 씹은 의미가 같나요? 다르나요? 립, 십, 의미가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뭐 때문에? L과 요, S S.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죠. 예, 립, 그렇죠. 요, 립. 요 하나 때문에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죠. 소음 때문에? 아니, 음소 요 하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 때문에? 집중, 아, 집중. 다시, 힘들어. 집중. 이렇게요. 응? 이 단어에서 해금은 뭐예요? 모음이죠. 이거죠. 이죠. I, E. 이죠. 그다음에 음, 얘가 해금 뒤에 있는 건 마름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해금이 요거죠. 네, 얘가 마름이죠. 둘 똑같아요. 똑같아요? 해금과 마름은 서로 동일하죠. 근데 네네, 초음이 얘는 L이고 얘는 C예요. 그래서 네. 립십 요 해금이 하나 달라서 의미가 다른 의미가 되죠. 의미가 달라지죠. 립은 입술이고 얘는 뭐 훌쩍훌쩍 먹다라는 뜻이야, 맛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미, 의미. 의미. 단어 뜻이 틀리다는 얘기죠? 네, 네, 다시. 네, 의미가 틀리니까. 그래서 네.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은데 여기 앞에 핵초음 하나 차이로 의미를 다르게 만들었으니 이거 음소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소리가 우리가 음소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서로 다른 음소이고 이 음소가 의미 차이를 유발하죠. 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 어렵게 써놔서 그래. 학자들이 어렵게 써놔. 아, 참, 안 쉬운 말로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놔요? 정확히 좀 생각하려니까 자꾸 복잡해지. 그래. 너무 많이 아프려 그래. 그거 머리가 아파. 아니야. 갑자기 머리가 머리 아픈데 그래서요.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음, 머리 아프지 마시고 요것만 시험에 나와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너무 음소.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망할 학자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소리는 뭐다? 음소. 음소다. 음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음과 마름이 으프 똑같지만 해금이 달라서 말음은 동일하지만 초음과 말음 동일 해금이 서로 달라 의미 차이가 난다. 이와 이거는 좀 아니, 다르죠. 이건 볼게요. 이건 또 립이고 얘는 립이잖아요. 볼게요. 네, 립 얘는 입술이고 얘는 립 띠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띠다인데 여기 있는 립의 요 이는 이고 얘는 이죠. 얘는 좀 길죠. 그래서 립.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음소고 얘 때문에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같고 얘 같아. 여기도 얘 같고 같아. 스펠링을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이. 얘는 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지금 해금이 달라서 앞뒤는 똑같지만 초음과 말은 같지만 해금이 달라서 의미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의미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수는 뭐야? 음소다 음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음, 음소. 음소. 별표 3개. 음소와 다르면 무조건 의미 차이가 난다. 무조건 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건 아니고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리예요. 네. 괜찮아요. 처음엔 저도 뭐야, 이래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럼 요거 음소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의미 차이가 유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소다. 이것만? 네, 이 여기서 발음. 아니 여기서 또 어? 별표 3개 또 있어요. 이거 최소 대립. 내가 아까 여기에서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4개. 어. 별표 3개짜리 또 있어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 음운환경에 있는 하나의 말소리만 다르고 그 외의 말소리는 모두 동일하며 의미가 다른 어휘쌍이래요. 볼게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 립, 씹, 립. 얘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겁니다. 왜?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음운환경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의 말소리만 다르고
그 외 말소리는 모두 동일해요. 얘만 다르죠. 립, 씹할 때 요 얘만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뭐만 달라요? 해금만 다르죠. 집중! 집중, 집중. 집중하고 있어요. 네, 집중. 그죠? 요 두 개는 같잖아요. 얘 두 개 같죠? 같죠? 아, 네네네. 얘만 다르죠? 예, 그리고 의미도 다르죠. 예, 예, 의미도 다르. 그러니까 동일한 음운 환경에 있어요. 음운 환경. 음이 나는 환경이 똑같아요. 립, 씹 똑같은데 하나의 말소리만 다른 거죠. 스만 다르고 그리고 의미도 다르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채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립 할 때 발음 립 여기하고 여기는 같아요. 여긴 같아요. 근데 뭐 여기는 해금만 다르죠. 이것만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도 채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네. 시험 볼 때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 네. 채소 대립상에 대립되는 말소리는 그 언어에서 음소입니다. 두 개의 말소리가 다른 음소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채소 대립상을 찾으면 돼요. 뭔 말이야? 이렇게요. kite, might. 스펠링을 보는 게 아니에요. kite, might. 얘는 채소 대립상일까요? 얘랑 얘는? 얘는 채소 대립상일까요? 네네. 그쵸? 얘는 채소 대립상이에요. 뭐만 달라요? 얘만 다르잖아요. 아, 앞에만. 그러니까 얘는 채소 대립상이에요. 채소 대립상.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별표 2개짜리. 한 말소리가 다른 말소리 대체되었을 때 어휘의 의미 차이를 보이죠. 얘는 kite, 얘는 might, 얘는 얘는 만 들어왔잖아요. 얘 하나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의미가 달라지죠. 네네.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한 말소리가 다른 말소리로 바뀌었을 때 어휘가 의미 차이를 보이면 두 말소리는 대조적 분포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 constructive distribution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별표 2개. 왜냐면 그냥 이해를 아니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이렇게 좀 학자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의 한 말소리가 달라지니까 얘는 연이고 날려다니는 날리는 연이고 얘는 마이트 조동사가 되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조적 분포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의 음소가 서로 다른 말소리라는 언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핀, 스핀, 핀, 스핀 했을 때 볼게요. 여기 여기서 앞이 시작하는 푸는요. 파열, 핀, 핀. 얘는 스핀, 스핀. 그래서 여기 있는 푸와 여기 푸와 발음이 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핀, 스핀. 여기서는 제가 피로 발음하죠. 푸, 핀. 여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스핀. 뭐라고 발음하죠? 제가 여기? 쌍비읍. 그죠? 쌍비읍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별표 2개짜리. 대기음, 비대기음. 요 구분하는 거. 요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볼 때 내가 시험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시험 문제 풀려면 이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대금이라고 해요. 말소리를 낼 때 강하고 많은 양의 고개가 입 밖으로 나오는 음이죠. 파열음하고 좀 비슷하게 있죠.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H를 붙여준대요. 무성, 양순, 대기, 폐쇄음이래요.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P는 어떻게 입을 붙였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해볼게요. 푸, 핀, 핀. 핀.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핀. 그런데 비대기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unaspirated sound인데요.
강하고 많은 양의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의미예요. 똑같은 푸지만, 아까 제가 이랬죠. 푸라고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스핀이라고 읽었죠. 스핀, 네. 스핀. 빈. 이렇게 말하는 걸 비대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와, 대기음과 그냥 비대기음은, 이 대기음으로 해서 공기가 한 번에 막혔다가 나오는 걸 대기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지만 영화자들은 이들을 하나의 음소로 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렇게 발음하면서 차이점 지네들 모르는 거죠.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음을 내고 있잖아요. 핀, 스핀 음. 다 하고 내고 있지만 영화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당연히.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의 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외국인이니까 이걸 배울 때, 아, 요때는 핀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때는 스핀이라고 읽어야 핀이라고 읽는구나라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음이죠. 이음. 음소가 실질적으로 발음되는 다양한 물리적인 소리입니다. 그게 뭘까요? 보세요. 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P가 있어요. P. 얘는 음소예요. 그런데 얘가 아까 이렇게 발음될 때가 있다고 그랬고 대기음으로 발음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비대기음으로 발음됐다고 그랬어요. 이때 비대기음은 프 발음되는 거고 요 두 개가 발음 차이가 나죠. 네. 같은 피를 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발음하고 어쨌든 이렇게 발음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 이걸 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음. 얘를 이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음소에 대해서 다르게 발음되는 물리적인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이음. 이음. 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소가 실질적으로 발음되는 다양한 물리적인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의음이 다른 의음으로 대체되었을 때 의미 차이가 나올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스핀이라고 읽어야 되는 제가 스핀이라고 읽었어요. 그럼 얘가 의미가 네. 달라지나요? 아니요.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음은 다른 이음으로 대체된다고 그래서 의미 차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P가 왔다 갔다 해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 여기 만약에 P가 다른 단어가 만약에 B가 들어갔어. 스비는 없는데. T. 스틴도 없고. 키로 바꿔볼게요. K로. 제가 스킨으로 바꿔볼게요. K로. 스킨으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죠. 네. 그때는 음소를 T가 아니라 크로 바꾸니까 음소는 어때요? 아까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풀을 키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지만 이 피를 풀로 발음하든 핀으로 발음하든 얘가 바뀐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져요? 아니요. 안 똑같아요. 나죠. 요것만 네. 하시면 돼요. 음. 이음은 의미 차이를 야기하지 않는다. 왜냐면 언어미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은 스핀이라고 안 하고 스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음소 P가 이음 P와 P로 발음되는 특정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게 P가 앞으로 올 때, 단어 앞에 시작하면서 강세를 받을 때는 대기음으로 발음이 돼요. P, P. 공기가 모았다가 한 번에 나오는 거죠. 해보세요. P, P, here, P, hey, P, pull, P, pull, 파. pull, 그런데, pull.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맞게. 그런데 S 뒤에 P가 올 때는요, 얘가 경음화가 돼갖고 쌍비읍으로 얘기해서 spear, 예. spear, 스파이가 아니라 스파이, spy, 스풀이 아니라 스풀이 아니라 스풀, pull, 그다음에 스파가 아니라 스파 spa,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원어민이 스파이라고 안 하고 스파이라고 해도 의미 차이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안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음으로 발음해도 의미 차이가 안 나타난다. 근데 시험에 이건 별표 하나짜리.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얘는. 그래서 P가 그러니까
대기음으로 발음될 때는 강세가 있는 음절의 초음으로 발음될 땐 그렇게 되고요. P가 SD에 있을 때는 비대기음으로 발음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상고적 분포 볼게요. 하나의 음소에 대한 이음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을 때 상고적 분포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P의 음인 P와 UP는 같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상보적으로 분포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얘는 별표 하나짜리. 자유변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발음된다? 그런데 또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자유변이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대요. lip, whip, top 얘도 지금 P로 갖고 얘기하는데요. P가 얘는 뒤에 가 있죠. 마름이 있잖아요. 네. lip, whip, top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P가 없을 때는 P가 앞에 있을 때 초음인 경우에 거의 마름인 경우에는 대기음도 아니고 비대기음도 아니고 비개방음으로 발음되면서 표시는 이렇게 한대요. 립 해보세요.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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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립, 립, 입이 모으고 있죠. 네. 그쵸? 립, 탑, 탑 탑. 입이 닫고 있죠. 입술이 닫고 있죠. 붙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입을 안 열렸으니까 개방음을 아, 하고 기억하세요. 음. 그냥 입이 안 열렸으니까. 구강에서 막힌 공기가 떠지지 않고 마름되는 말소리다. 그래서 이거 입을 벌리고 발음할 순 없잖아. 립, 음, 립, 음. 탑. 그러니까 얘는 입을 안 벌렸으니까 개방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비개방음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에서 막힌 공기가 터지지 않고 발음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 이렇다. 이걸 자유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유, 한국 학사들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된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립 이걸 삐쌍 비읍 발음할게요. 립 해도 얘는 립이고 얘는 립 제가 발음할 때 얘는 립 하고 얘는 제가 쌍비읍으로 립 해도 의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냥 제가 립이라 하면 쟤는 영어 발음 제대로 못하는 애구나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제 발음이 구리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의미 차이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마찬가지로 윗 해야 되는데 제가 윗 해도 윗 해도 발음이 구리다 하고 생각하지 제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해서 의미 차이가 나타나진 않는 거. 왜? 이때는 이음을 잘못 발음해도 네, 다르게 발음해도 의미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음소를 바꾸면요. 음소를 바꾸면 의미 차이가 나타날까요? 네, 네. 그죠? 이거죠. 얘 립과 립 얘는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의 음소의 이음들이 동일한 환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러면 그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더니 이건 별표 몇 개예요? 이건 별표 하나. 네. 네. 그래서 좀 할게요. 요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과 동, 통동. 우리는 구분하죠. 통. 네. 통과주와 그럼 통과주죠. 이건 코퍼, 버켓, 바스켓급, 바구니를 얘기하고 얘는 커퍼, 동을 얘기하죠. 한국인들은요, 이걸 쉽게 구분해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발음을 잘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통도 동으로 하고 동도 통으로 하고. 영어 화자들은 이 두 어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얘와 티귿과 디귿이 별개의 음소예요. 음소가 다른 뭐라고 해요? 의미 차이를 야기하죠. 얘만 바뀌었는데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티귿은 트와 비슷하고 디귿은 트와 비슷해서 원어민이 볼 땐 다 티와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트와 티는 하나의 음소 티는 거죠. 티의 이음이란 거죠. 그래서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좀 지우고요. 지저분해 살짝 지우고요. 네.
네, 음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음소라고 했죠? 트. 그래서 요거 똑같은 트인데, 이음은 트, 크 발음이 있고, 트. 그래서 탑, 스탑. 이렇게 발음되죠. 얘는 탑. 얘는 대기음이고, 얘는 비대기음이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 t가 하나의 음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 t와 이 t가 두 개 다른 음성이라는 거죠. 얘는 통, 얘는 동 이렇게 달라서 통, 동으로 발음한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판, 만, 히, 기인데 요거 하나 차이에 얘는 P와 B는 음소인가요? 이음인가요? 피읍과 비읍은 음소인가요? 이음인가요? 이음. 음소. 음소죠. 어, 하나. 음소죠. 왜냐하면 요거 하나가 달라져갖고 음이 차이가 달라서. 많이 나요. 그죠, 그죠.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음.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너무 음. 싫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두 번째 보면 괜찮아요. 적응이 됩니다. 안 괜찮을 것 그런데 같아. 그런데 이 P와 B는 우리는 이게 다른 하나의 음소인데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무조건 다 이게 P인 거예요. 이게 P. 음소가 하나이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 했어요. 여기 키읔과 기역은 음소입니까? 이음입니까? 음소. 그죠? 이거 하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키읔과 기역을 각각 다른 음소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영어는 키와 기를 다 크로 하나의 음소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할 때 키와 기를 자꾸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그 차이가 있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우선 우리 음소 뭔지 알겠죠? 우리 음소 이제 이해했죠? 음소, 음소. 네. 그다음에 음소 배열 제약이 있는데 이게 넘어갈게요. 채소 대립상과 음소의 관계를 우리 이해했죠? 이게 립십 같은 게 채소 대립상이었다. 그다음에 음소와 이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음이 보이는 상호적 분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 상관없어요. 그것만 차이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음소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소 이거 했을 때 어떨 때는 볼게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얘는 음소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음소가 이 리을이 이렇게도 발음되고 이렇게도 발음되는데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이음이라고. 그죠? 맞아요. 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음이라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볼게요. 그런데 음소는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 차이를 유발하나요? 여기 립과 십의 여기 이거 음소 하나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죠. 네, 네. 그래서 의미 차이를 유발합니다. 그다음에 채소 대립상 동일한 환경에 있는데 그 립, 십, 립 이런 거래요. 그냥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발음이 똑같은데 단어 하나만 음소 하나만 다른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음소 프 같은 경우에 우리는 프 하는데 피가 강세를 받고 단어 앞에 있으면 대기 그래서 핀 이렇게 읽고 S 뒤에 P가 들어오면 비대기음으로 스핀 이렇게 발음된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음소예요, 이음이에요? 예. 예. 음소입니까? 이음입니까? 이 뭐죠, 우리? 봐요. 음소? 그쵸, 음소죠. 그럼 음소. 얘는 뭐예요? 얘는 이음. 이음. 이음이죠. 이음. 그쵸? 어떨 때 이 음소가 어떨 때는 이렇게 발음되니까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하자들은 잘 모른대, 이거를. 왜냐면 그냥 그렇게 발음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구분을 하는 외국인이니까 공부한다. 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찝어 드릴게요. 질문 네. 있으신가요? 요거에서, 요 부분에서? 그 대기음 이런 거 할 때는 피 발음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트, 푸, 스크, 이, 이런 거 다. 스크. 다? 네. 아, 그런데 요 교재에서 피만 나왔으니까 피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아, 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고